블레슈.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느낌 한 12시쯤 된 것 같네. 퇴근하는데 문자 좀 보내지 마라. 이게 광각으로 찍히면 좋을 것 같은데. 호호. 죄송합니다. 받칠 뻔하고 받을 뻔했네.
네, 오늘 이 제주지법에서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3차 공판이 열렸고, 이 과정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도 계획 범죄를 주장했죠. 네, 오늘 이 3차 공판 쟁점 중 하나는요, 바로 졸피뎀 성분 주인이 누구 것이냐는 것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압수를 해서 피해자 혈흔을 확인했고, 이 국가수연구원과 대검찰청 감정관 2명이 검찰청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유정 사건 증거물에 대한 감정을 직접 맡았었습니다. 네, 검찰은요, 이 국가수 조사 결과 범행 현장에 있던 이불에서 피해자 DNA가 발견됐다며 이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나와서 계획범죄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요, 감정관은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간 졸피뎀을 이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 고유정 측의 주장이 무색해질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고유정 측은 여전히 우발적 범행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 이제 고씨 측은 그간 주장해왔던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크게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 과정에서요, 고씨 변호인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대검찰청 감정관에게 이 담요에서 발견된 혈흔 속 졸피뎀의 검출 과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고씨 측 변호인은 이 혈흔이 묻은 담요 속 혈흔만으로는 이 졸피뎀의 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는데, 사실 이 주장은요, 계획범죄 혐의를 벗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이 3차였잖아요. 지난 1차와 2차 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다면 이제 고유정이 모두 진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재판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려 했다는 점입니다. 고 씨는 앞서 지난 1차 공판 당시에 재판부가 모두 진술 기회를 줬지만 직접 진술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재판부가 1차 공판 때를 근거로 해서 모두 진술 요청을 거부하자 고 씨가 울먹이면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다음 기일에 직접 수기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발언 기회를 한 10분 정도 얻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의 전문가들은요, 고 씨가 그만큼 좀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내놨고요. 또 동시에 고 씨의 모두 진술에 대해서 그간 주장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행임을 인정하는 입장 변경 내용이 아닌 이상에는 사실상 모두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최근에 그 고유정 재판에서 커튼머리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유정의 커튼머리는 사실 경찰이 최초로 신상공개에 결정된 흉악범죄자의 머그샷 검토를 요청하는 결정적 사건이기도 한데요. 오늘 재판에서 역시 이제 고 씨는 수의를 입고 머리를 푼 채 등장을 했지만요. 달라진 점으로는 고 씨가 고개를 숙이고 법정에 들어서는 지난 1차 공판 때와는 달리 얼굴을 들고 자리에 앉았고, 그리고 머리를 쓸어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고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리는데요. 관련 소식은 계속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사실 최근에요,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소식이 자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물림 사고의 피해자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몇 명인 겁니까? 일단 현재까지 5년간 집계된 그 피해자 숫자가 600여 명인데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1600명은 119 신고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각보다 좀 많네요. 5년 동안 1600명이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물림 피해자 규모가요, 2014년에는 1800여 명입니다. 그런데 2016년 2100여 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2300여 명으로 집계가 돼서 정확하게 1600여 명이 되는 겁니다. 또 지난 3월 서울대병원의 응급의학과 발표에 따르면요, 2011년부터 16년까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4.9%가 중상 환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소방청 자료도 살펴봤는데요. 최근 3년간 집계된 개물림 피해자 6,800여 명 가운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10대가 2,5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70대 이상도 1,000명이 넘고, 아동인 10세 이하는 4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개에 물릴 경우 사실 개 이빨에 있는 세균이나 박테리아 때문에 예. 그 상처 부위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치사율이 높아질 가능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좀 위험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령대를 보니까 이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어른들이나 아이의 피해가 좀 눈에 들어오는군요. 네. 정부도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대책을 발표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예. 지난 10일이었죠.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일주 개정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하면 반려견의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을 하고 아파트 등 공용 공간에서는 견주, 그러니까 그 애완견을 키우는 그 주인이 목걸이를 잡도록 하거나 동물을 안거나 하는 좀 구체적인 행위가 담겨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이렇게 목줄이나 이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는 됐지만 어겼을 때 실제 처벌이 없다. 예.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요. 개물림 사고로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이제 예.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홍보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입마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우디의 심장 석유 시설이 피격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장전 완료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 미국은 이 사우디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의심하면서 군사 행동 명분을 쌓는 중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 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 조순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시각 15일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과 관련해 트윗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장전 완료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사행동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가 드론 공격의 범인을 확정할 경우에 대비해 언제든 군사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글을 쓰기 전에 국가안보회의도 소집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이렇게 폼페이오 사람 좀비 국무장관, 같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위성사진 판독 등 각종 정보를 통한 자체 판단으로 사우디 공격 배후로 이란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란은 공격 배후설을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전쟁 관련 나나? 정보를 공개하면서 군사행동의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이란이 영공 침범을 이유로 미군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한 대를 격추하자 미국은 즉각 보복 공격을 계획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작전 실행 10분 전에 중단시켰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이